세월이 흘러 아이를 낳게 되었고 제 어머님은 아들을, 제 여자친구의 어머님은 딸을 낳게 되었고 두 분은 약속한 대로 둘이 결혼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지만 기억이라는 게 존재했던 시점부터 제 기억에는 어머니, 아버지 말고도 지금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의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에도 제 여자친구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고 첫눈에 반해 먹던 간식도 나눠주고 장난감도 양보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방긋방긋 웃던 여자친구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여자친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 그녀는 어린 시절 처음 봤을 때처럼 예쁘게 자라주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저희를 응원하고 어떻게든 엮으려 애쓰셨지만 지금은 오히려 떼놓으려고 해도 떼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기억에 처음이었기에 곁에 있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사실 연인의 감정이라기보다는 가족 같은 느낌이 컸지만요. 그만큼 곁에 서로가 있는 게 당연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부모님의 우정이 돈독했던 바도 컸고 자주 봐야 정이 붙는다는 두 분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문제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등학생 때야 뭐 둘 다 어리고 장난기만 많은 시절이라 저는 조금 여자친구에게 짓궂게 굴었어요. 부모님의 뜻대로 억지로 계속 붙어있게 되니 반항심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그 나이 때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한다 말하기보다 괴롭히는 걸로 표현을 더 많이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 저 또한 그랬습니다. 좋아는 하는데 그걸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것도 무서웠고요. 그러다 중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때는 서로가 자신의 친구와 노느라 서로에게 소홀했습니다. 한창 친구가 좋을 나이다 보니까요. 거의 남처럼 지나가면서 툭툭 말은 했지만 같이 붙어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그 친구와 어떤 사이인지 친한지 안 친한지 모르는 친구가 그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평범했어요. 그냥 보통 남자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반에 누가 이쁘다, 누가 제일 이쁘더라, 누가 낫더라 하는 평가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 얘기가 나왔고 제 친구는 제 여자친구가 학교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습니다. 내심 뿌듯한 마음이 있었죠. 내 미래의 신부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을 꾹꾹 억눌렀는데 친구가 하는 말에 꼭지가 돌았습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 소문에 의하면 그 여자애가 많이 해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 친구를 많이 때렸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말려서 다행히 병원 실려갈 수준은 아니었고요.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터라 몇 대 때리지 않았는데도 그 친구는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았고 저희 엄마는 학교에 와서 머리가 땅에 닿도록 빌고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보상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며 저를 다그치는 엄마에게 차마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저는 입을 조개처럼 꾹 다물고 말하지 않았고 저는 그날 크게 혼났습니다. 다음날 저녁 그 소문을 믿고 싶지 않아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데 사실이냐고요. 처음엔 말하기 싫다며 그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던 그녀는 처음엔 소리도 지르고 반항도 하다 결국 제 힘을 이기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존심이 세서 제 앞에서는 어릴 때 말곤 단 한 번도 울지 않던 그녀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우는 그녀를 어떻게 달랠지 몰라 품에 안고 토닥여줬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시간 품에 안고 있던 적은 처음이었던지라 품속에서 들썩이는 그녀가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고 소중하게만 여겨졌어요. 한참을 울던 그녀는 겨우 진정이 되었는지 다소 엉망이 된 얼굴로 조곤조곤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요. 같이 놀던 친구가 어느 날부턴가 자기를 조금 미워하는 것 같더랍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가시돋친 말만 하고 다른 친구들이 없을 땐 자기를 무시하거나 상처받을 말들만 골라서 했대요. 그런데 이게 참 대놓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쁜 내색을 하면 너 예민한 거 아니냐고 그날이냐고 막 빈정대더래요. 그래서 그저 참아만 왔는데 어느 날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니 그 괴롭히던 친구가 자기 지갑이 없어졌다면서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날 그 친구가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다 주셨다며 명품 지갑을 자랑했던 날인데 그 지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와 가방 검사를 했는데 저의 가방 속에서 명품 지갑과 담배가 발견되었대요.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와 심장이 약해서 담배 냄새만 맡아도 콜 녹이는 사람인데 말이죠. 그녀는 그 길로 교무실에 끌려가 한참을 혼났고 자기가 훔친 게 아니라고 말해도 아무리 믿어주지 않더랍니다.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해야 해서 몸이 안 좋아 양호실에서 쉬러 갔던 게 지갑을 훔치러 갔던 게 아니냐며 의심을 받아 반성문을 쓰고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고 해요. 그날부터 반 친구들의 반응이 이상하더랍니다. 자꾸만 그녀를 멀리했다고 해요. 그래도 처음엔 무시하거나 은근히 따돌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했던 그 친구가 매일 괴롭히기 시작했더랍니다. 처음엔 그저 들으라는 식으로 도둑년이라고 하더니 실수인 척 얼굴에 물을 끼얹고 나중에는 대놓고 때리거나 점심밥에 음식 찌꺼기를 엎거나 하는 식으로 점점 더 심해졌다고 해요. 돈이 없으니 자기 지갑을 훔친 거 아니냐고요. 그녀는 이제 무서워서 학교를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고민 끝에 엄마를 조르고 졸라 살던 곳에서 먼 곳으로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이사를 가서 전학을 갔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따돌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전부 이야기하고 부모님의 직장 때문에 가족이 다 같이 이사 가기 힘들었던 그녀를 저희 집에서 돌봐주기로 하고 저희 가족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한 이후 여자가 무섭다며 그녀는 여자친구들과 놀지 않았습니다. 워낙 예쁘다 보니 주변에서 남자인 친구들이 들끓었고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했던 모습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오던 저이기에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후 그녀를 지켜주겠다며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부모님들은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 연애를 축하해 주셨고 저희는 건전하게 잘 만났습니다. 여자친구는 한때 그 일 때문에 조금 엇나갈 뻔했지만 그래도 제가 옆에서 지켜주며 돌봐주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줬습니다. 여자친구가 엇나갈 뻔했을 때 놀던 질 나쁜 남자인 친구들과 노는 거 빼고는 꽤나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학교 남자친구들과 노느라 저와 만나는 건 집에서뿐이었지만 나쁜 짓은 안 한다는 사실로 저는 만족했고 이후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는 군대부터 다녀오겠다고 결심해서 20살이 되자마자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힘든 군 생활도 그럭저럭 시간이 지나니 견딜만 했고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학 생활이 많이 바빴는지 단 한 번을 면회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학업에 열중하며 노력하고 있겠거니 하고요. 제대 후 만난 그녀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여전히 예쁘고 남자친구들이 많았어요. 주변 친구들이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고 저에게 얘기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와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는데 어떤 남자랑 같이 들어왔고 두 사람은 팔짱을 꼈습니다. 척 봐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녀를 보고 있는 것도 모르는지 테이블에 앉아 서로 부둥켜 안고 난리였습니다. 화가 난 저는 그녀의 테이블에 갔고 그녀를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던 그녀는 당장 헤어지자고 말하는 저에게 눈물을 펑펑 쏟으며 미안하다고 나이 많은 남자를 정리할 테니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는 그녀를 저는 아직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다는 말에 저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돈이 많았다면 하면서요. 그런 그녀를 위해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그 남자를 정리한 듯 보였어요. 그 후로는 남자인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점점 줄었고 저와 만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저 몰래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던 그녀가 많이 의심스러웠고 믿기 힘들었지만 한결같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이제 돌아왔구나, 정신 차렸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그녀의 말이 떠올라서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알바를 했고 그녀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든지 다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 연애하며 평범한 연인들처럼 지냈고 아직까진 저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외박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갔습니다. 저희의 결혼은 부모님 때부터 약속되어 있던 일이라 부모님이 먼저 결혼 전에 둘이 나가서 살림 차리고 살아보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같이 살려면 서로 맞추는 시간도 필요하고 살림도 배워보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따로 나가 살기로 하고 여자친구네 집보다 저희 집이 조금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하고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 후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고 그녀는 비록 덤벙대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살림을 배우고 해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요리 솜씨는 영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어느 날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학원을 다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업직이었던 제가 출장을 자주 나갔기 때문에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남아 심심하다면서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요리를 못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집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매번 해주셨고 여자친구가 요리를 도우려 하면 손 다친다며 나중에 어차피 나이 먹고 결혼하면 많이 할 거 미리 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셔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번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는 했는데 하도 배달 음식을 먹다 보니 소화가 잘 안 되고는 했습니다. 더 이상 배달 음식은 못 먹겠다며 직접 요리를 배워서 맛있는 밥을 저에게 차려주겠다는 그녀가 한없이 귀여웠어요. 그렇게 그녀는 학원에 다니게 되었고 평범한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출장을 갔다가 예상보다 일찍 출장이 끝나고 그녀가 학원에 있을 시간이라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을 해서 놀래켜줘야겠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먹거리를 잔뜩 사서 집에 들어왔는데 못 보던 남자 신발이 현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불길한 마음에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당장 핸드폰 녹화를 하면서 안방으로 가는데 저는 분노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방문을 확 열었고 아니길 바랐던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한 걸음에 달려가 그 남자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옆에서 그만 때리라며 제 다리를 잡고 울면서 저를 뜯어말렸고 엉엉 우는 그녀에게 이 새끼 누구냐고 물으니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의 잦은 출장에 너무 외로웠고 선생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서로 공감대가 맞아 이렇게 되었다고요. 순간 울면서 말하는 그녀의 말에 제 잘못도 조금 있나 하고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만 외로웠던 게 아니고 나도 많이 외로웠지만 너를 위해 가족을 위해 난 모든 걸 참았다고.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고의고 너를 유치원 때부터 만나 사랑했지만 처음의 잘못은 용서했어도 두 번은 용서가 안 된다고. 더 이상은 우리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고요. 그날은 그렇게 우는 여자친구를 뒤로 한 채 전 집에서 나와 일주일 정도 친구 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여자친구에겐 일주일 내로 짐을 정리하고 제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고요. 제게 맞은 학원 선생님은 저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처음엔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아내와 자녀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 사람의 와이프가 제게 연락이 와서 애들 아빠 얼굴을 이렇게 패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며 욕을 하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 와이프랑 통화를 하다 보니 남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을 모르고 연락한 듯 했습니다. 그놈 와이프는 제게 학원으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 했습니다. 사과를 하면 용서해준다며 그리고 위자료도 내놓으라면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저는 요리학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학원에서도 그놈 와이프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남자는 옆에서 안절부절하고 있고요. 저는 남편에게 둘이서만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말하곤 어느 방으로 들어가서 제가 그때 녹화한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와이프분한테 보여드리고 집안이 작살나는 꼴을 보고 싶었지만 저도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게 걱정이 돼서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고 서로 합의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찍은 동영상을 와이프가 보게 될까봐 무서웠는지 알겠다고 그러겠다고 고개가 떨어지게 끄덕이고는 저와 합의서를 쓰고 위자료 입금 받았다며 와이프한테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저의 폭력에 대한 합의는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우연히 학원 앞을 지나가다 보니 그 요리학원은 문은 닫은 상태였고 소문에 의하면 결국 제 전 여친과 바람 피운 사실 외에도 여러 수강생들과의 외도 사실이 와이프한테 들켰고 학원의 실질적인 주인은 와이프였기 때문에 학원도 뺏기고 무일푼으로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나 봅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 그녀의 부모님은 저와 그녀 사이에 자세한 헤어진 이유를 몰랐는지 제게 찾아와서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쯤 바람도 필 수 있는 건 아니겠냐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 없다고 말씀드리니 동영상을 보고는 기겁하시던 두 분은 이내 저에게 용서해달라 비셨습니다. 그런 두 분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구도 만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전 여자친구에게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술에 취해 연락이 오기도 하고 맨정신에 연락이 오기도 했어요. 그녀는 엉엉 울며 제발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도 쫓겨나서 오갈 데도 없다고 다시 받아달라고요. 그녀의 눈물에 한없이 약한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애원을 듣게 된다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 같아서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영원할 줄 알았던 어린 시절의 사랑은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잘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그저 그런 일도 있구나 하고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 보내봤습니다.